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별이 어떻게 탄생해서 소멸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고전에 약간 배경 지식 같은 느낌으로다가 우주에 뿌려져 있는 물질 중에 거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네. 그렇죠. 3대 1이죠. 개수비로는 12대 1이고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헬륨. 나머지 기타가 거의 얼마 안 되죠. 우주 전체는 그런데 지구 전체를 보았을 때는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소, 규소 순서예요. 그 다음에 사람, 생명체 안에서는 산소, 그 다음에 탄소, 수소. 이거는 물이 제일 많기 때문에 H2O잖아.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은 거고 그 다음에 탄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몸을 이루는 물질들 중에 탄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어쨌든 우주 전체에서 원소의 98%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빅뱅 초기에 수소와 헬륨이 생성이 되죠. 그러면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건데 그건 별의 진화 과정 중에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봐야 돼요. 자, 다시 지구와 생명체를 보게 되면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비율이 높다. 그럼 도대체 이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빅뱅 후에 수억 년이 지나서 별이 탄생할 때 별의 진화 과정 중에서 바로 이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별은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밀도가 크고요.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성이 됩니다.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지역. 에서 물질이 많이 모여 있는 거거든. 밀도가 크다라는 거는 것은 주변보다 물질이 많이 모여 있어. 근데 이때 우주의 온도가 좀 낮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물질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물질이 이렇게 중력 때문에 이렇게 모여요. 그럼 큰 덩어리에 이렇게 먼지 덩어리가 되겠죠. 그걸 성운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 성운이 가운데로 모이면서 수축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부분을 원시별 원시별도 온도가 1000켈빈 정도까지 올라가거든. 이게 물질이 모일 때 움직이지 못하면 그 대신에 그 움직이지 못하는 대신에 온도를 올려요. 그래서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원시별이 탄생을 하고 만약에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된다. 그럼 이때부터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는 거죠. 이때 질량 그럼 얘가 합쳐져서 얘가 되니까 질량이 똑같아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질량이 줄어요. 4개의 수소의 질량이 하나의 헬륨의 질량보다 더 커요. 그럼 줄어드는 질량이 뭐가 되는 거냐면 에너지가 되어서 이렇게 빛 에너지로 방출되게 됩니다. 줄어들었는 질량이 에너지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성운, 원시별, 주계열성 이 순서예요. 주계열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주계열성이 제일 중요하냐면 별의 일생의 한 8, 90%를 주계열성으로 보내게 되거든. 봐보세요. 4개의 수소, 이 하나가 다 수소예요. 원자핵이 합체해서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이 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 에너지는 뭘로? 질량이 줄어들었는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방출된다. 오케이? 근데 이게 주기율성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예요. 왜 안정적이냐면 중력 때문에 이렇게 별이 수축하려고 하거든. 쭈그러들려고 하거든. 근데 수소익융합 반응 결과 만들어졌는 에너지는 내부 압력, 팽창하려고 하는 내부 압력을 만들어요. 그럼 수축하려는 힘과 팽창하려는 힘이 똑같아. 힘이 똑같을 때 우리는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내부 압력과 중력의 평형을 이루어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굉장히 안정적이다. 별의 크기도 일정하다. 안정적이고 별의 크기도 일정하니까 주로 이런 계열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별의 일생을. 오케이? 그러면 언제 이제 별이 죽음의 단계로 넘어가느냐? 수소가 다 떨어졌을 때. 수소가 다 떨어지게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일생 마무리가 질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볼게요. 주기혈성이 끝났어. 주기혈성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수소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수소가 다 떨어지게 되면 태양 질량 기준으로 10배를 기준으로 미만이 되는 애들과 이상이 되는 애들이 가는 길이 좀 달라져요. 미만인 애들은 가운데가 헬륨만 남아있겠죠. 수소가 다 헬륨으로 핵융합해가지고. 근데 주변부는 아직 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핵이고요. 얘가 주변부예요.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헬륨이 탄소나 산소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해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랑 1억 켈빈까지 온도가 올라갈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주변부가 받게 돼요. 그 결과 주변부에 있었던 수소가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부하고 외부가 약간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외부는 중심부의 중력을 세게 받지 못해서 팽창하게 됩니다. 외부가요. 이 단계를 우리가 겉으로 보길 때는 온도가 점점 줄어들거든. 온도가 줄어들면 별의 색깔은 빨간색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걸 적색 거성이라고 불러요. 결국 주변부는 우주로 날아가게 되는데 그걸 행성상성운이라고 불러줍니다. COC 3개, 행성상성운. 그 다음에 중심부는 죽은 별로 중심에 남게 돼요. 그 죽은 별을 우리가 백색 외성이라고 해요. 이 백색 외성은 탄소랑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탄소의 양이 많아요. 이 정도 중력을 가지고 탄소를 만들게 되잖아? 그럼 탄소가 전부 다 다이아몬드로 있어. 백색 외성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주기율성 다음에 질량이 태양 10배보다 작으면 적색 거성이 되었다가 행성상 성운으로 주변이 날아가고 가운데는 백색 외성이 되어서 별의 일생은 말몰이. 그런데 만약에 질량이 태양 10배보다 커. 그러면 저렇게 헬륨 핵융합 해가지고 탄소나 산소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연쇄적으로 핵융합 반응해요. 연쇄적으로다가. 그래서 중심부에 뭐까지 만들어지면 끝나냐면 중심부에 철까지 만들어지면 끝나요. 얘는 적색 거성보다 좀 더 크다 그래서 초거성이라고 해요. 수명이 적색 거성이 길게 초고성이 길게? 초고성이 더 짧아요. 적색 거성이 더 길어요. 왜냐면 태양 질량이 10배 이상이면 어마어마한 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온도를 올려버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수소를 버닝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별이 철까지 만들어지면 더 이상의 핵융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 내부에서는 별이 이 중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버립니다. 매매요. 이 별의 폭발을 초신성 혹은 초신성 폭발이라고 불러주고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서 우주에 뿌려져요. 우라늄 같은 애들 뿌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질량에 따라 좀 다른데 일단 이까지 왔으면 기본적으로 태양 질량이 10배 이상이나 태양 질량의 20에서 30배 미만인 애들과 이상인 애들이 가는 길이 달라요. 미만인 애들은 중성자만 남아있는 중성자별로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이상인 애들은 주변부에 있는 모든 물질을 끌어당기는 뭐가 되게? 블랙홀이 됩니다. 이게 별의 일생의 진화 단계예요.
질량에 따라 달라져요. 성운, 원시별, 주계열성. 그래서 질량이 좀 작으면 적색거성에서 행성상 성운과 백색해성. 질량이 좀 크면 초고성, 초신성 폭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부터 주계열성 이후에 주계열성에서 수소가 핵융합해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온도가 1억 켈빈 정도가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어지게 된다고 했죠. 바깥층은 팽창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떨어져요. 적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적색거성이라고 불러줘요. 중심부는 계속 수축해서 밀도가 커지게 됩니다. 다시 수소핵융합하다가 주계열성에서 수소가 다 떨어지면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서 1억 켈빈에 도달해서 헬륨 핵융합해서 탄소나 산소까지 만든다고. 오케이? 주변부는 날아가고 중심부는 백색에서 날아간 건 행성상성운. 근데 질량이 더 크면 어째 되느냐? 질량이 태양 10배 이상이다. 그러게 되면은 철까지 내부에서 만들게 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만들어졌었죠. 주계열성에서. 그 다음에 중력 수축해서 헬륨 핵융합하고 얘는 여기서 안 끝나. 그럼 탄소 핵융합하고 둥둥둥둥둥 해갖고 어디까지? 철까지 이렇게. 규수 핵융합으로 철까지 만듭니다. 왜 철까지 만들어지냐면 철 원자핵이 매우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좀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걸 일부러 만들려고 하진 않는다 이 말이지. 그거 만들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더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철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폭발해요. 초신성 폭발.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고 그랬죠. 금, 구리, 우라늄 같은 애들입니다. 주변에 날아가는데 행성상 성운으로 질량이 태양 10배 미만인 애들은 혹은 태양 10배 이상이면 초신성으로 물질이 우주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이 날아가고 모여가지고 다시 별을 이루고 행성을 이루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초신성 폭발의 잔해 우리 몸도. 그다음에 이제 지구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태양계로 되돌아와가지고 태양계도 태양이 만들어질 때 제일 처음에 성운 단계였을 거예요. 성운이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고요. 중심부에 원시태양, 즉 원시별이 생기고 그 주변이 원반 모양으로 이렇게 돌 거예요. 원반은 고리 모양으로 뭉쳐지게 되고 고리는 다시 뭉쳐져서 여러 개의 미행성체가 됩니다. 미행성체가 됩니다. 미행성체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성운이 존재를 하였다가 지들끼리 뭉쳐져서 어떻게 돼? 고리 모양으로 돌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지들끼리 또 뭉쳐져 가지고 미행성체가 이렇게 된다고. 근데 하나의 궤도에 여러 개가 돌고 있으니까 공전 속도가 달라서 지들끼리 충돌하고 합체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별을 기준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합쳐져서 하나의 행성이 됩니다. 근데 이거 한 궤도만 쌤이 그렸으니까 궤도가 여러 개가 있겠지. 그럼 그 순서대로 해서 수금, 지화, 목토, 천해가 만들어집니다. 가까운 쪽에는요, 태양이랑 가까운 쪽에는요, 녹는 점이 높은 애들이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철, 니켈, 규소와 같은 무거운 물질들이 남아서 미행성체를 만들어서 지구형 행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보다 먼 곳, 태양에서 먼 곳은
녹는 점이 주로 낮은 물질이 응축되어서 미행성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수소헬륨이 좀 대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커서 목성형 현상이 됩니다. 목토천에. 그래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은 어떤 물리량이 조금 다른데 지구형 행성은 질량이 작고 반지름이 작아요. 크기가 작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거운 원소들이 뭉쳐졌으니까 밀도는 크겠죠. 골이나 위성을 가지려면 중력이 세야 돼요. 중력이 세려면 질량이 커야 돼요. 근데 질량이 작죠. 그러니까 중력이 약해서 고리도 못 가지고요. 위성도 적게 가지고 있어요. 수성이랑 금성은 아예 위성이었고 지구의 위성은 뭐야? 달 1개 있고 화성은 2개 있어요. 포우스랑 데이모스.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표면 상태는 딱딱한 돌로 되어 있는데 목성에선 질량이 큽니다. 반지름도 크고요. 밀도는 작죠. 기체들이 뭉쳐져 있으니까. 위성은요. 질량이 크기 때문에 고리도 가지고 있고 위성도 많이 있어요. 대신에 단단한 표면은 없어요. 발 디디면 가운데로 쑥 빨려 들어갈 거예요. 땅이 아니니까. 암석이 아니니까. 중심부에 수소가 뭉쳐져서 마치 고체처럼 있거든. 고체 수소 액으로 있어요. 거기까지 빨려 들어가다가 가기 전에 일단 발렌 순간 추워 죽을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자, 여기까지가 별의 진화 단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스트 지구. 그럼 지구도 행성이니까 제일 처음에 그 고리가 뭉쳐져서 미행성체가 되고 미행성체들이 부딪혔겠죠? 미행성체가 부딪히는데 이때 엄청난 마찰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 녹아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지구는. 마그마 바다 상태였어요. 그럼 마그마는 약간 액체에 가깝잖아. 그러면은 무거운 물질은 깔아앉고 가벼운 물질은 뜰 거 아니야. 액체니까. 무거운 원소들이 다 깔아앉아요. 깔아앉으면 지구 중심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중심부에 핵이 생성되고 가벼운 물질들은 멘틀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겉부분이 더 이상 미행성체 충돌이 없으면 겉부분이 식어서 원시 지각이 되고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되면 비가 오지게 와서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뭐를 피할 수 있어서 자외선을 피할 수 있어서 오존층이 없었거든. 그래서 생명체가 이제 바다 안에서 탄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